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5월 9일 오후 6시 40분입니다. 법원이 오늘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 지명을 위한 당 전국위원회 개최를 허용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에서 오는 11일로 예정된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개최를 금지해 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지난 7일 국민의힘은 오는 11일 대통령 선거 최종 후보자 지명을 위하여 당 전국위원회를 소집한다고 공고했습니다. 같은 날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8명은 가처분을 신청하며 국민의힘이 지난 3일 전당대회에서 이미 김 후보를 대선 후보로 선출했음에도 그를 한덕수 무소속 예비 후보로 교체하려는 부당한 의도로 전국위원회를 소집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이를 금지시켜 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기각당한 겁니다. 법원은 오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김문수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한덕수 후보 등과의 단일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사실상 후보자 확정과 관련된 단일화 절차 진행에 관하여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김문수 후보에게 전국위 개최 여부에 관한 당무 우선권이 무조건적으로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또 전체 당원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단일화 찬성과 후보 등록 이전 시점 두 항목의 찬성 비율이 80%를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국민의힘이 당헌 제74조의 2의 취지를 고려하여 단일화 여론조사 실시 결과에 따른 전당대회 내지 전국위원회 개최 등을 추진하는 것이 정당의 자율성에 기초한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오는 11일로 예정된 국민의힘 전국위원회는 예정대로 개최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한덕수, 김문수 두 사람 사이에 토론은 없었지만은 두 사람에 대한 이 여론조사, 일반 국민 50% 그리고 당원 50%를 합산한 결과에서 아마도 한덕수 후보가 상당히 앞서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전국위원회가 국민의힘 후보를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는 결정을 내리게 될 가능성이 이제 열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법원은 또 오늘 김문수 후보 측이 제기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습니다. 이 가처분 신청은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지위에 있고 국민의힘은 이 지위를 김 후보 외의 다른 사람에게 부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지난 8일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현재로선 국민의힘이 김 후보가 대통령 후보자 자격이 없음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지는 않아 이 부분 신청을 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처분을 구할 실력이 없다는 겁니다. 김문수 후보 측은 오늘 법원의 결정에 대해 이번 기각은 단지 정당 내부 절차에 사법부가 개입하기 어렵다는 형식적 이유에 불과하다며 법원이 이번 결정문에서 명백히 김문수는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임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기각 결정문을 읽어보면은 김문수 후보가 불리한 점은 경선 기간 중에 여러 차례 이번에 자신이 후보로 뽑히면은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를 하겠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당선되는데 그 단일화를 하겠다는 그 약속이 상당히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한동훈 후보는 단일화를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물었을 때 가타부타 확인하지 않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게 또 한동훈 후보의 낙선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여 단일화 약속을 하고 당선된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를 오는 11일까지 꼭 해야 되는데 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국민의힘이 약속 위반이다 해서 후보 교체 쪽으로 지금 나온 겁니다. 이게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식으로 되어버렸는데 법원은 일단 국민의힘은 당내의 자율적인 규칙에 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현재로는 11일에 한덕수 후보가 국민의힘 최종 후보로 결정되어서 등록할 가능성이 높아져 버렸습니다. 이 가처분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김문수 후보가 등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법부가 정당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깊게 개입하는 형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개입은 사법부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가처분 신청을 하니까 할 수 없이 사법부가 정당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 개입하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누가 경쟁력이 있느냐 하는 여론조사를 보면은 약간의 차이로 한덕수 후보가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중도층으로 확장성이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자와 무당층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하면은 또 한덕수 후보가 김문수 후보보다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는 여론조사에 의한 단일화를 지금 피해 왔는데 결국 당권을 쥔 세력이 이렇게 몰아붙이고 또 김문수 후보가 이 문제를 법원으로 가져가는 일종의 자충수를 두고 말았습니다. 이게 참 불행한 일입니다. 정치와 사법은 이렇게 섞여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사법을 계속 정치로 끌어들이고 또 정치권은 사법에 또 개입을 하고 해가지고 이 삼권 분립이 지금 제대로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사법부의 독립, 삼권 분립 이게 지금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투표일까지 2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는 29일, 30일 사전투표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순간에도 아직 후보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윤석열 세력 또는 윤석열 세력이라고 하면은 윤석열을 정점으로 하는 세력인데 세력이 이번에 한덕수를 밀어가지고 이재명과 붙이겠다는 그런 계산으로 이런 아주 변칙적인 어떤 꼼수라고 그럴까요? 그걸 하다가 함정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한덕수를 밀기로 한다? 한때는 김문수를 밀어서 후보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김문수를 불쏘시개로 이용해가지고 한덕수를 띄운다 하는 이런 계산으로 밀어붙이다가 김문수 후보가 반발하니까 그게 시나리오대로 안 되고 막 뒤죽박죽이 돼버리고 했는데 결국은 김문수도 손해, 국민의힘도 손해,
한덕수도 현재로는 손해입니다. 그나마 11일에 최종 후보가 이제 정해지면은 그때부터 한 20여일 동안 선거운동을 하게 되는데, 과연 이렇게 당이 분열된 상태에서 합심을 해서 선거운동이 되겠느냐 하는 게 좀 주목할 점인데, 한덕수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되면은 지금 당권파 두 권씨, 검사 출신 두 권씨가 지휘하는 당권파는 당을 장악하고 있으므로 좀 효율적인 선거운동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 일주일쯤 국민들을 짜증나게 했던 이 모습, 이 이전투구, 그리고 4분 5열, 마치 공중분해되는 듯한 이런 모습이 11일을 기해서 깔끔하게 정리가 될지, 또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